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60년대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은 5일장이 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장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날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10살 소년 이준호와 그의 어머니 박순덕 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을 법한 그런 따뜻하고도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3년 4월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 석천리에 첫 달 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다리던 장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논산 장터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장날만큼은 그 긴 길도 마냥 설레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샘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뺨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어머니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밥과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늦으면 좋은 자리 다 없어진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준호는 허겁지겁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장터에 가 있어서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는 큰 보자기 속에 정성스럽게 기른 닭 2마리를 넣고 작은 광주리에는 며칠 전부터 모아둔 달걀 20개를 솜으로 둘러싸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또 다른 보자기에는 작년에 수확한 콩서대를 정갈하게 포장했습니다. 오늘 이것들 팔아서 너희 연필이랑 공책 사고 집에서 떨어진 바늘실도 사야지. 순덕 씨는 혼잣말을 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밭에 보리거름을 주어야 한다며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모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장터로 향하는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부부, 최씨 할머니, 그리고 준호와 같은 또래인 영수와 그의 누나 영희까지 모두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흘길을 걸으며 순덕 씨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달고나도 사주고 엿도 꼭 사줄게. 어린 준호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냄새, 길가에 노랗게 핀 민들레와 하얀 냉이꽃들이 장날에 들뜬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와 달 구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골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2시간여의 걸음 끝에 드디어 논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한꺼번으로 밀려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평소 조용한 논산읍이 순식간에 활기찬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상인들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싸고 좋은 집신 있어요.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에요. 온갖 물건들이 길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엮은 집신, 색색깔의 옷감,
나무로 깎아 만든 그릇들, 바다에서 가져온 생선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먼저 가축을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닭 어떻게 팝니까? 단골 닭장수 홍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거 참 실하게 키웠네요. 한 마리에 100원씩 어때요? 순덕 씨는 흥정을 벌였지만 결국 한 마리당 9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달걀은 개당 50원, 콩은 한 대에 20원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받은 490원을 순덕 씨는 조심스럽게 치마 속 허리춤에 메어둔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서 떨어진 소금 한 대에 15원, 간장 한 병에 30원을 주고 샀습니다. 바늘 한 봉지와 실 몇 개를 사는데 20원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여기저기 펼쳐진 군것질 거리에 눈이 팔려 어머니 치마 끝을 잡고 다니면서도 고개는 계속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솜사탕, 달고나, 엿, 튀긴 옥수수 등 평소에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만나면 요즘 농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안부를 물었고, 같은 물건이라도 몇 푼이라도 더 싸게 파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바늘이 저쪽보다 2원 싸네. 저 간장이 더 진한 것 같은데. 순덕 씨는 꼼꼼히 비교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챙겼습니다. 남편 기출 씨가 농사일로 바쁘고 큰아들 준수는 서울로 일을 하러 떠난 상황에서 집안 살림은 모두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점점 무거운 짐이 늘어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당연하고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준호가 자신 옆에서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논산장터는 그야말로 작은 세상의 축제장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하나의 큰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엿장수 박씨 아저씨의 가위질 소리가 짤랑짤랑 경쾌한 리듬을 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엿 사세요. 달고 맛있는 엿. 박씨 아저씨는 커다란 엿덩어리를 가위로 잘라내며 구성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옆에서는 풍금 소리에 맞춰 북을 치는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만병통치 신약이에요.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뚝 과장된 몸짓으로 약의 효능을 설명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의 눈은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솜사탕을 돌돌 말아내는 정씨 아저씨의 손길이 마술 같아 보였고 뽑기를 만드는 김씨 아주머니의 솜씨도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달달한 설탕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장날은 그저 구경거리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는 이발사 최씨 영감이 손님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구두 수선공 송씨 아저씨가 해진 신발을 정성스럽게 고치고 있었습니다. 신발 수선해 드려요. 새 것처럼 만들어 드려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정겨운 흥정을 벌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럼 500원에서 40원만 깎아드릴게요.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금세 웃음으로 화해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는 5일장만을 기다리며 멀리서 온 행상들이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젓갈장수,
경상도에서 온 사과장수, 강원도에서 온 감자장수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 덕분에 작은 논산장터에서도 온갖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들도 장터의 매력이었습니다. 갓 튀겨낸 기름떡의 고소한 냄새, 가마솥에서 바로 삶아낸 옥수수의 달큰한 향기, 막 구워낸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가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은 채 가끔 뒤를 돌아보며 장터의 활기찬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즐겁고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른 채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10살 소년에게 장터는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장을 보며 이것저것 둘러보던 중 준호는 장터 한 모퉁이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치기 세트였습니다. 크고 작은 유리 구슬들이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에 준호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거 봐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순덕 씨도 따라서 구슬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구슬 속에 들어있는 색색깔의 무늬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순덕 씨가 구슬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구슬 10개에 50원입니다. 상인의 대답을 들은 순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 50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덕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집에 가져갈 큰아들 준수를 위한 양말 한 켤레, 남편을 위한 새 신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려던 바늘꾸러미까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순덕 씨는 이미 사둔 바늘꾸러미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쓰던 바늘이 녹슬고 부러져서 새로 사려고 했던 것인데 조금 더 참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려던 머리수건도 포기했습니다. 아저씨, 구슬 주세요. 순덕 씨는 마지막 남은 돈 50원을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인은 곱게 포장된 구슬 세트를 준호의 작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우리 준호,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야지. 순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뭘 고맙기는, 우리 막내가 기뻐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일이야. 순덕 씨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자식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준호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기울어갈 무렵, 장터에서의 하루 일정을 마친 순덕 씨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큰 보자기와 여러 보따리로 어머니의 등과 팔은 무겁게 눌려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장터에서 나오는 길에 만난 이웃들과 함께 걸으며 오늘 하루의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달값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도 달걀은 잘 팔렸어요. 서로의 장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들녘에 퍼졌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다리가 아픈 준호를 위해 순덕 씨는 길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배고프지? 순덕 씨는 장터에서 사온 보리개떡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여있던 개떡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물병에서 시원한 물을 따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준호는 개떡 한 조각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2모금의 물과 함께 나눠 먹는 보리개떡 한 조각이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시원한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멀리 논에서는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새로 얻은 구슬들을 손바닥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투명한 구슬, 파란색 구슬, 빨간 무늬가 들어간 구슬까지. 각각 다른 모양과 색깔의 구슬들이 모두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굿을 잃어버리지 말거라. 순덕 씨는 아들이 구슬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자신이 포기한 물건들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의 손등에는 농사일과 집안일로 생긴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순덕 씨는 다시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모자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소년 이준호는 이제 72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온 준호는 이제 퇴직을 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자 민수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걸으며 쇼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번화가를 걷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전통시장 풍경이 준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까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10살 손자 민수가 갑자기 멈춰선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1963년 그 봄날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논산장터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어머니의 모습, 2시간을 걸어가며 나누었던 정겨운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포기하며 구슬을 사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까지. 어머니, 준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 씨는 준호가 3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40여 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야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손자를 보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웠는지, 그 하나하나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이야기를 해줄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전통시장을 걸으며 60년 전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민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물결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주신 사랑이 이제 손자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시장 안에서 들려오는 북적임 속에 준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던 그 음성이 바람에 실려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 어린 시절의 장날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달이었고, 어머니의 희생이 대를 이어 손자에게까지 흐르는 깊은 강물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 가장 선명한 장면은 여전히 1963년 봄 어머니와의 장날이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다시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안부를 여쭈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